네, 김종효의 효리부동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겉다르고 속다른 매력을 가진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오늘도 찾아볼 텐데요.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주인공 만나봐야겠죠. 그 전에 스토리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삼성을 넘어 애플과 현대차까지 욕심쟁이는 누구라는 내용이네요. 네. 스토리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스토리는 이게 전부입니다. 욕심쟁이. 이게 다예요? 거죠. 그러니까 네. 삼성도 가지고 있는데 애플과 현대차까지 욕심내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가지고 있는 기술이 확대되면서 애플, 현대차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대표 기업들로 점점 영역을 넓혀간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욕심쟁이 도대체 누군지 한번 공개해 볼까요? 자,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은 바로 자화전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휴대폰 부품주로 잘 알고 있던 종목인데 어떤 기업인지부터 함께 짚어볼게요. 네, 이미 포트폴리오는 갖춰져 있었는데 매출 비중 자체가 워낙 휴대폰 쪽으로 몰려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먼저 이 종목에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면서 성격을 보도록 하죠. 생산해내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생산해냅니다. 모터도 생산하고요. PTC 히터도 생산하고 OA 부품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금 오토포커스와 관련된 부품들, AFA라고 해서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 그다음에 OIS를 결합한 이런 제품들을 주력으로 생산하면서 이게 비중을 워낙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기업은 상당히 많은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부품주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내년부터 많은 상황이 달라진다. 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은 상황이 달라진다. 어떤 요인들 때문인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휴대폰 부품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양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기업인데 그런데 최근에 이 주가 흐름을 체크해 보면 조금 미끄러진 내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후로 애플과 협업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강하게 반등을 하긴 했으나 그 얘기는 삼성전자에 이제 함께 가던 것은 조금 더 내려놓고 애플과 조금 더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일단 두 가지를 정리해보죠. 첫 번째로는 8월 달에 주가가 급락했다가 다시 급반등했는데요. 급락했던 이유는 이 회사의 공장이 베트남에 있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와 관련돼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다 아시는 것처럼 동남아예요. 그래서 동남아와 관련된 충격 때문에 결국은 베트남 공장과 관련된 수급 충격 때문에 주가가 크게 내리면서 아마 3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오른 이유는 무엇이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애플과 어떤 협업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라는 뉴스가 시장에 돌았는데요. 자, 방금 이것은 애플이 가지고 있는 폴디드 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허입니다. 네. 휴대폰 굉장히 얇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안에다가 줌렌즈를 집어넣으려면 두께가 얇아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즘으로 꺾어서 아랫방향으로 내리면 그 10개 이상의 렌즈를 이렇게 배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로, 위아래로 위아래로 배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10배 줌이 그렇게 탄생된 것이고 삼성전기와 함께 자화전자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액트로 같은 여러 기업들이 그와 관련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애플이 자화전자와 뭔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 이슈긴 하고요. 애플도 다음 세대 모델부터는 전반적으로 OIS를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OIS를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을 자화전자 쪽에서 부품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은 삼성에도 계속 납품할 거예요. 삼성의 여러 제품들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 그 납품은 끊기지 않은 가운데 애플이 추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정말 몇 년 동안 매출이 정체되어 있었는데 한 3천억, 4천억 대에서 정체되어 있었는데 이 정체된 매출을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동안은 주가가 박스권 안에서 조금 갇혀 있었다라고 본다면 앞으로는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네요. 보니까 삼성과 애플에 모두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제시를 해주신 건데 사실 삼성에서 너희 이제 애플에 부품 공급하니까 기분 나빠. 우리 안 받을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왜 1등과 2등이 있다면
1등이 하는 친구가 쓰는 뭐 굳이 노트나 뭐 연필 뭐 이런 거 같이 쓰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삼성이 비중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이 자화전자를 완벽하게 뺄 수가 없는 것이 폴리드준과 관련된 특허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삼성도 그동안은 하이엔드 제품에만 이런 OIS 같은 것들을 넣어줬거든요. OIS가 뭐냐면 옵티컬 이미지 스테빌라이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진 찍을 때 손 떨게 되잖아요. 네. 아무리 안 떠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 손을 떨거든요. 그러면 이 OIS 같은 게 들어간 게 뭐냐면 사람이 손 떨리는 반대 방향으로 렌즈를 밀어서 이 흔들림을 잡아주는 역할인데 최근 들어서 이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소위 중가권 스마트폰에도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도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애플도 현재 하이엔드 제품뿐만 아니라 하위 제품들까지 이런 걸 넣을 가능성이 있고 애플은 이 폴디드 줌에다가 OIS 액추에이터까지 더해야 되기 때문에 자화전자와 협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기랑 협력할 수는 없거든요. 네. 삼성은 말 그대로 정말로 적대적인 관계이니까요. 삼성전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자화전자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폴디드 줌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는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 그다음에 OIS, 그다음에 AF와 통합되어 있는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의 매출이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가 제품뿐만 아니라 저가 제품들까지 라인업이 확대되는 구조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삼성이 비중을 조금 줄인다고 하더라도 전체 매출은 오히려 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중요한 것은 이제 다른 쪽에서도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뭐 자동차를 포함한 이 제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PTC 히터라는 것인데 최근에 전기차 난리잖아요. 전기차가 이제 대세인데 전기차는 히터를 틀 때 엔진이 네. 없기 때문에 네. 따뜻한 바람을 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네. 히트 펌프가 있거나 아니면 PTC 히터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따로 더운 바람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히트 펌프로 갈 수도 있고 PTC 히터로 갈 수도 있지만 이게 제네시스에 내년부터 공급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의 공급도 내년, 이것의 공급도 내년.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도 확대될 수 있고 비중도 PTC 히터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러니까 삼성에 이제는 애플, 현대차까지 담아가는 거네요. 네. 이런 수혜 가능 요소들을 체크해보고 있는데 이런 자화전자의 뭐 히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애플카 이슈 한번 체크해볼 수 있지 않나요? 네, 애플카 이슈가 왜 중요하냐면 아이폰 얘기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애플카냐.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자동차 부품 벤더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꽤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키를 얻고 그것을 생산해내고 양산해서 부착해서 검사를 받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애플카 언제 만든다고 했죠? 2025년 정도에 만든다고 그렇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적어도 2022년, 2023년에는 벤더들을 정해서 퀴를 받아야 됩니다. 그 쿼를 받아야 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봤을 때 핵심 포인트는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여러 가지 부품들을 포함한 이 카메라와 관련된 자동차 카메라와 관련된 부분도 애플의 검증을 받은 제품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기존의 LG 이노텍도 사용되겠지만 자화전자의 여러 가지 부품들도 동반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휴대폰에 기껏 들어가 봐야 3개지만 자동차에는 들어가면 기본이 10개, 10대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 말 그대로 숫자가 급증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보면 결국 앞으로 이 카메라 액추에이터와 관련된 매출이 꽤 늘어날 수 있고 거기다 전기차와 관련된 PTC 히터까지 고려해 봤을 때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다 카더라이긴 하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카더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뭐 공식적으로 좀 인정이 되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모멘텀들은 굉장히 좋다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지난 6월에 500억 원 규모의 12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이 발행한 물량이 내년 6월쯤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수급적으로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돈을 왜 끌어왔을까를 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 쪽이라든지 현대차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많이 만들려면 시설 투자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작년엔 적자였고 올해 이제 가까스로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돈을 조달해서 강력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번 CB는 이자도 안 냅니다. 이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기관들이 다 이걸 3호 형태로 가져갔는데 아래쪽에 풋옵션을 15,000원 정도에 걸어두고 네. 현재까지는 21,000원 정도의 이 CB가 상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적어도 21,000원 이상에서는 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얘기는 역으로 뒤집으면 15,000원이 한 개, 그다음에 21,000원 이상의 가격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딱 그 가격 구간 아닌가요? 15,000원에서 21,000원이면 네. 움직이는 그 박스권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지금 아마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주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으나 우리가 지금 물량이 나올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500억을 어디다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애플을 위한 투자라든지 네. 현대차를 위한 투자에 만약에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면 향후 매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2023년부터는 조기 상환 옵션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2023년에는 조기 상환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년 6월 달부터 물량이 나올 수도 있지만 물량이 만약에 나오려면 적어도 21,000원 이상의 굉장히 높은 주가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계속 주가가 흘러내려가면 그 상환 가격이 그렇죠. 조정되니까 네. 가격은 바뀌겠지만 적어도 그 가격 이상이 와야 물량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을 생각해 봤을 때 크게 우려할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제가 욕심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물량을 쌓아뒀습니다. 거기다가 내년부터 현대차 물량 일부, 그다음에 애플 물량 일부가 쌓여간다면 이 회사는 전반적으로 매출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증권에서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완만한 속도의 저 그림이 제가 보기엔 뉴스가 확정되었을 때 더 가파른 속도로 바뀔 수 있다.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여기 높이 차이가 있긴 한 거죠. 완만한 속도라고 하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2021년부터 개선되는 속도가 굉장히 완만할 거라고 그렇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거보다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할 때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는 해야겠죠. 3, 4분기 실적이 일단은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투자 전략은 지금부터 아마 3분기 실적이 나오는 10월 말 정도까지, 10월 중순 정도까지는 계속 조금씩 모아나가는 전략, 그래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실제로 강한 주가의 반등은 내년 1분기 정도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유 있게 조금씩 물량을 모아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자화전자에 대해서 체크하는 시간 가져봤고요.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도 마감이 됐고 계속해서 좀 순매수 창구를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 오늘 2시 반 정도에 집계된 걸로 보면은 삼성전자, 기아 쪽은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매도 항목에는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는 기관과 외국인의 온도차가 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주시를 좀 해보셔야겠네요. 자, 내일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전장 잘 보내시고 저희와 함께 1, 2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